AI가 이 시간의 흐름을 만약에 배운다면 네.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어떻게 건강한 사람 것만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 악성이나 양성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네. 뭐 여기 제작진분들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물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을 AI가 이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져 했는데 이건 5년차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드는데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야. 네, 철학, 물리학, 심리학, 천문학 등 거의 모든 학문이 오랜 시간 고민해왔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인류 최대 숙제가 있습니다. 뭐일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한다면 일단 뭐 신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과학의 영역이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 언젠간 또 모르죠.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의 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분야. 아, 이것도 맞죠. 재밌는 게 이 물리학자한테 질문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 시간. 이게 정말 답하기 어려운 바로 시간에 대한 질문이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요. AI가 이 시간의 흐름을 만약에 배운다면 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답을 알려줄 오늘의 지식텔러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김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떤 창작, 생성형 AI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영역에 조금 집중을 해서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 디자인, 뭐 작곡, 작사, 편집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 창작하시는 분들 고민을 들어보면은 AI 이야기를 안 하는 분이 정말 없으세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 AI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도 하시고 이게 창조하는 영역이 이제 진짜 같아지고 맞아요, 뭐 이거 맞아요. 같아졌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이게 사람을 뭐 이미 뛰어넘은 거 아니냐, 사람하고 경쟁하는 레벨이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생성형 AI인 거죠? ASI, 네, 결국에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해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좀 궁극적인 요즘에 빅테크들의 좀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위한 전초 단계로서 AGI,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라는 취지로 현재 많은 글로벌한 이제 빅테크에서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챗GPT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챗GPT나 이런 AGI, ASI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 그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본적인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자체를 학습 데이터의 하나하나 샘플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분포 자체를 배우는 능력이 있어서 그 데이터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네. 하나를 알려줘도 열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샘플과 샘플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샘플들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달리티가 서로 간에 각자 학습했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그 멀티모달에 대한 것들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멀티모달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하나하나의 모달리티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있을 때에도 그 멀티모달을 실제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생성형 AI가 요즘에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멀티모달을 처리하는 생성형 AI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요즘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음성만을 또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도 인식을 하고 그림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한 번에 인식을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가 사실 필요해서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 오디오에 해당하는 데이터, 텍스트에 대한 데이터,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각각의 매칭이 돼 있지 않더라도 각각을 독립적으로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또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거 궁금한데 아까 과학? 이런 분야에서도 AI를 접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의료용 챗GPT에 해당이 되는데요.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듯이
이 AI도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을 기반으로 스스로 판독문을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히 텍스트로 된 판독문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 위에 이상 부위의 표시 박스까지 함께 다음과 같이 빨간색 박스로 합성해서 제공해주는 점이 크게 인상적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AI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인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하고 결과를 알려주는데 이걸 다시 이미지에서 찾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결과를 얻을 때부터 이미지를 보고서 결과를 만드는 건가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저가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검증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네, 이거는 놀랍게도 정상에 해당하는 이미지 영상만을 학습을 AI가 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그 이상 질환에 해당하는 위치까지도 네, AI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 이 마모그래피라고 하는 이 여성의 유방 영상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흰색 점과 같이 굉장히 작은 점들이 지금 미세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사실상 찾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나 그 주변에 해당하는 유방 조직이 굉장히 하얗기 때문에 네, 좀 놓치기 쉽지만 이 하나하나의 흰색 점들이 사실상 그 암의 전이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네, 죽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상 굉장히 꼭 찾아야 되는 그런 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영상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정상 환자는 사실상 이런 점들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흰색 점들이 없는 영상만을 가지고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어떤 픽셀들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찾느냐? AI한테 이 인풋을 넣었을 때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AI가 제공해주는 아웃풋은 정상 버전을 제공해주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건강한 사람 것만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 악성이나 양성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답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틀린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아, 그렇죠. 그 사람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은 쉽게 못 찾습니다. 근데 AI가 두 개를 겹쳐놓고 보잖아요. 조금만 예를 들어 뭐 눈썹이 조금 바뀌었다 이거 우리 모르거든요. 그거를 AI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역시 교수님 보시는 안목이 다르십니다. 네.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그 정보이론과 그리고 역변환 문제라고 하는 인버스 프로블럼 신호 처리에 해당하는 사실상 좀 전문가이고요. 네, 그런 그 신호 처리가 좀 좋았던 것은 이론과 실제의 중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이론적인 것이 가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네, 인공지능이 근데 기초와 실제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수학과 그런 어떤 펀더멘탈한 이론들이 실제 현 세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제 챗GPT에서 이제 딥시크로 오게 되면서 굉장히 경량화된 챗GPT가 또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일으킨 가장 또 큰 배경에 수학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사실상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제시해라. 네, 그거와 사실 같은 맥락인데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챗GPT가 답변을 제공해 주는데 그거의 이유가 뭐야까지 함께 제공했을 때 그 답변과 그 이유가 서로 간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은 점수를 많이 안 주고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게 다시 셀프 리버빙이라고 해서 자시 재학습을 자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학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수학을 써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챗GPT와 같은 이런 모델들이 아니라 약간 통신 시스템이나 좀 다른 시스템들에 좀 국한된 반면에 AI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학이나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AI가 최근에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물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처럼 생성 인공지능이 최근 놀라운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핵심 배경에는 바로 AI가 물리를 배우게 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물리를 배운 생성 인공지능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확산, 디퓨전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기존의 생성 AI는 단순히 백색 잡음, 무작위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고양이가 지금 저기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 그림이 존재하는데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백색 잡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 백색 잡음에서 조금씩 잡음이 제거가 되면서 고양이가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마치 어떤 찰흙 덩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찰흙 덩어리가 일단은 그냥 덩어리고 이것을 우리의 목적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이 찰흙 덩어리는 여기서 말하는 백색 잡음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하나하나의 이제 어떤 손길이 들어가면서 물리적인 어떤 이제 압력과 이 인풋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도자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마치 저것도 백색 잡음에서 하나씩 잡음이 제거되는 것이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이 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잡음이 제거가 되면서 고양이를 빚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단순히 잡음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시스템 안에서는 물리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고양이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입자들이 서로 간에 있을 때 원래 모여있던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마지막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백색 잡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퍼져가는 과정은 잡음을 넣는 과정이고요. 네, 그걸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거의 반대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함께 학습을 할 때 듀얼하게 같이 이용을 해서 그 역과정을 같이 활용을 해서 추론을 하게 된다면 잡음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체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여기 제작진분들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연력학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엔트로피에 의하면은 이제 입자들이 기본적으로 균일한 상태를 좋아해요. 어딘가 몰려있는 확률이 낮은 상태보다는 퍼져 있는 상태를 좋아한다는 거죠. 향수나 향기 같은 향수 뿌리시면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 다 퍼지겠죠. 퍼지는 게 균일한 거. 이게 사실 균일해진 상태를 가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시간의 화살.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해서 그럼 균일하게 퍼졌으면 다시 원래 이미지로 가려면 이거를 역으로 돌려보면은 실제 굉장히 퍼지기 직전의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돌아간다고 생성형 AI에 약간 저 화학과인데요. 화학에 나오는 그 확산 같은 개념인 같은 거죠. 확산이었다가 다시 역확산. 네, 맞습니다. 원래 돌아오는. 와, 지금 너무 대단한 게 저는 사실 오늘 강연의 주제 시간의 흐름을 AI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져 했는데 엔트로피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시간을 마치 거꾸로 돌리듯이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로 돌리듯이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거. 이건 오늘 회차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요새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떤 정답지를 비교해가지고 뭔가 찾는다. 이랬을 때 정답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아주 건강한 사람의 어떤 사진이야. 이렇게 봐도 생성형 AI의 특징이 사실은 어떤 정답지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오류가 계속 나올 텐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입자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에서 조금씩 물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추가되는 과정인데 그 반대 과정을 봤을 때에는 이 정도의 지금 잡음이 있을 때 조금 없애는 건 물리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물리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렇게 해서 빚어갈 거야 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어떤 확산 방식이 기존에는 AI가 아예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물리법칙을 아예 그 학습의 정답지로 주지 않고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직관은 이런 중간 과정들을 그 물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라벨로 중간 정답지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레고가 틀어져 있는 것들 레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정답지라고 하기에는 사실 오류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중간 과정을 다 정답지로 제시를 하면은 이 중간 과정까지 다 맞춰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정답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간 과정 사실 만들어서 학습시키기 어려웠는데 요 안에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하니까 중간 단계, 예를 들어 팔을 만들어, 다리 만들어 이런 것들 다 부분의 조립을 다 중간 단계로 주면은 최종 결과물 로봇가 나왔다. 이랬을 때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을 그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설명을 못 보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사용자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생성 기술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다음과 같이 배경은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도 요청한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경로도 있고 반대로 배경을 많이 바꾸되 문장 내용을 더 극적으로 반영하는 경로도 존재할 수 있게 이제 다양한 사실상 생성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지금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저 등산 코스에 해당하는 그림처럼 네. 이 중간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가장 아래에서 가장 위에 해당하는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생성 경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로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얼만큼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변환 생성에 해당하는 경로들도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중간 과정을 어떻게 만들지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런 다양한 경로들을 제공해 주면서 생성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런 어떤 옵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물리 기반에 해당하는 생성 AI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고 있지만 반대로 동영상에 대해서는 좀 성능이 좀 안 나왔습니다. 챗GPT를 좀 예로 들자면 챗GPT는 기본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오토그레시브라고 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네. 문제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네. 그걸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이 기본적으로 좀 없다라는 전제를 쓰고 있는데 근데 마치 이런 어떤 생성형 이런 확산 기반의 이런 어떤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는 의미는 한 번에 모든 문장을 단어가 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챗GPT가 만들어내고 싶은 모든 문장을 한 번에 생성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다시 수정을 해가는 방식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서 하나 단어가 나오는 시간에 모든 단어가 나오게 돼서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시간에는 계속 수정해가는 방식을 활용해서 마치 기존에 있었던 단어가 하나 나올 때 약간 오류가 있었던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빨리 풀고 나서 그러면은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사실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아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사실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선 찾는 회귀? 이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선을 더 잘 찾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을 때 그 점들에 해당하는 어떤 구분자, 선을 긋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성 AI는 그 하나하나의 점은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학습 데이터를 레퍼런스 삼아서 새로운 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선을 그을 때 어떤 학습 데이터가 어떤 부분이 틀리면 이상한 선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잘못돼도 이상한 선을 기울기가 막 이렇게 전체 되고. 그 점들을 보고 또 새로운 점들을 다 만들어내는 분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어떤 한두 개의 점이 좀 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독립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렵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시계열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시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방식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순으로 배열 가능한 이게 공간이든 어떤 위치의 변화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계열이라고 이해를 하고서 만든다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AI를 생성할 수 있다. AI로 생성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그림에서 보면 가장 아래에 해당하는 걸까 보면 기존의 챗GPT 방식, 즉 오토그레시브 방식인데 단어 하나하나가 순차적으로 만들어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에 해당하는 이제 이 확산 기반의 이제 물리를 활용한 이제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만들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단어들을 한 번에 패러럴하게 조금씩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속독을 할 수 있는 어떤 학생을 봤을 때는 이 책을 봤을 때 스냅샷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정말 이미지로 본다고 합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포토그래피를 이렇게 하듯이. 본다고 다 기억하는. 예, 맞습니다. AI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해서 이제 어떤 문단, 어떤 글도 이미지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한 번에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이 초안이 많은 어떻게 보면 오류, 단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잡음이 제거돼서 새로운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다음과 같은 결과적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것과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동일한 원리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 더 시간을 많이 아껴서 검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성능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성적이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비슷한 원리로 현재 있는 챗GPT에 아직 적용이 되진 않지만 구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한 번에 만들고 이거를 수정해가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있었던 챗GPT의 가장 첨단 성능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어떤 구글의 이제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어서 곧 이러한 기술도 챗GPT와 같은 기술에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AI가 영상을 생성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영상, 일관성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문장을 생성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 연관성도 굉장히 정확해지고 그러면 결국 AI의 전반적인 성능의 어떤 향상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지식텔러님과 함께 시간의 흐름과 물리를 배운 최신 생성 기술, 생성형 AI를 통해 AI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긴 이야기를 하고 동영상을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점프해서 함께 이걸 빚어가는 과정처럼 오늘 수업을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달려서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식텔러님의 AI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 만나요. 꼭 오세요.